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꽤나 이색적인 한국에서 몇 없는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바베큐인데요. 바베큐 하면 보통 펜션이나 어디 캠핑 가서 먹는 음식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요새는 바베큐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온 곳은 유튜버 문츠님이라고 이분의 가게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인스타 눈팅을 하고 있는데 바베큐 오마카세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예약 먼저 했습니다. 보니까 문츠님이 유튜브에서 바베큐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됐어요. 메뉴는 기본적으로 단품 판매하고 있고 바베큐 오마카세는 하루에 딱 한 팀만 진행합니다. 진행은 전부 문츠님이 직접 해주시고요. 매장은 성수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주차는 매장 앞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관만 보고서는 여기가 식당인지 샵인지 잘 모르겠어요. 1층에는 바베큐를 만들 수 있는 기구들과 고기가 있고 식당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고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분위기가 고깃집 같지 않네요. 캐주얼한 양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같은 분위기예요. 오마카세는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별도의 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건 좀 아쉽네요. 바베큐 오마카세는 최소 4명부터 가능하고 예약은 문츠바베큐 인스타 DM으로 받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1인당 13만원이에요. 하지만 2월까지는 11만원이라고 해서 2만원의 노예는 바로 2월에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온 막내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집에서 마들렌을 구워왔어요. 이제 언제가 화이트데이이고 언제가 발렌타인데이인지 헷갈리는 지경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뭐 좀 받으셨나요? 넘어가죠.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이분이 바로 모든 고기를 다 훈연해버린다는 훈연 변태 아니 문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저기 옆 동네 수비드 변태님 영상도 참 재밌게 봤는데 여기 훈연 변태님의 음식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그릴드와 훈연을 이용한 음식의 향연 바베큐 오마카세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직접 만든 피클과 양배추 샐러드인 코울슬로가 세팅되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그릴드 미니 로메인입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베이컨이랑 시저 드레싱 그리고 마지막엔 치즈를 뿌렸어요. 이 조합은 레스토랑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조합인데 아주 실패 없는 단짠과 프레쉬 그리고 감칠맛이 가미된 맛이 탄탄한 식전 음식입니다. 여기서 감칠맛은 왜 나냐면 시저 소스에 엔초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엔초비는 멸치젓과 비슷한 맛이 나는 서양식 생선 젓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량 들어가 있어서 전혀 비리거나 하진 않고 짭짤한 감칠맛이 있어서 소스가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로메인은 그릴에 구웠더니 불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더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스는 따로 더 담아주셔서 듬뿍듬뿍 뿌려 먹었어요. 그리고 이 베이컨, 로메인 먹을 때 포크로 하나씩 집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저는 베이컨 하면 짭짤함이 바로 매칭이 돼서 이것도 짜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염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농축된 고기의 맛이 아주 좋았고 무엇보다 짜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다음 음식의 소스인데요. 피소스라고 완두콩을 살짝 산미 있게 만든 소스입니다. 가리비와 같이 먹을 거예요. 오, 고기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 해산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가리비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었어요. 맛이 없단 게 아니고 부드럽고 스모크 향이 좋게 나긴 하는데 가리비 맛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핑크 페퍼콘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톡 쏘는 향과 맛이 느껴지면 같이 나온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콜키지는 병당 2만원인데요. 저희는 이날 샴페인 1병, 레드 1병에서 2병 콜키지 냈고 1병은 매장에서 파는 내추럴 와인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바베큐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무슨 심해 외계 생물 같은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 비주얼이네요. 아, 부금도 괜히 이렇게 웅장한 걸로 한번 깔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풀드포크예요. 출렁거리는 게 마치 우리들 뱃살 같죠? 부위는 목전지라고 하는데요. 목살이랑 전지랑 같은 부위인데 별칭처럼 목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풀드포크는 울버린의 빙의에서 찢을 건데 이게 풀드포크를 찢는 전용 도구래요. 이제 우리 모두가 보고 싶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고기 찢기는 게 오지고 지리지만 실제로 이 향을 맡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진짜 짜릿합니다. 우선은 맛보기로 순수 고기만 한 입씩 덜어 주실 거고 이어서 바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기 보세요. 진짜 부드러워 보이죠? 돼지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잘잘 흐르는 이 기름기는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고기의 풍미를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따뜻한 상태에서 바로 먹으니까 이건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고기 자체에 염지를 해서 간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담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베큐 소스를 같이 주더라고요. 색을 보면 맵고 자극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맵거나 자극적이진 않고 덜 매운 핫소스에 케찹이랑 굴소스 들어간 맛입니다. 그리고 저 껍질 보면 까매가지고 꼭 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탄 게 아닙니다. 이게 탄 게 아닌 게 원래 타면은 살을 먹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이거는 정말 피부만 이렇게 부드럽게 있는 게 때문에 탄 게 아니고 마크라고 하는 훈연된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온 조리하시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나 풀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연을 해요. 매일매일. 레스팅 2시간까지 하면 하루의 반절은 몽땅 쓴다는 건데 이만큼의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왠지 더 맛있는 느낌이 드네요. 껍질은 진짜 탄맛 하나도 안 나고 살코기 쪽보다 맛이나 향이 진해서 훨씬 맛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코스의 팁은 맛있다고 처음부터 막 달리면 안 돼요. 부족하면 앵콜처럼 더 주니까 일단 고기를 안전하게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나중에 더 먹고 싶은 걸 요청하시면 돼요. 다음은 풀드포크 샌드위치예요. 먹물번 위에 코울슬로, 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 듬뿍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소스는 아까 바베큐 소스에 마요네즈를 1:1로 섞은 건데요. 역시 마요네즈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를 먹고 난 후 우리의 몸무게가 배신을 하는 거죠. 마요네즈와 고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꽤 묵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코울슬로가 백김치 맛이 좀 나기 때문에 새콤하고 개운함이 있어서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고기의 풍미와 한입 가득 느껴지는 포만감, 그리고 소스까지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서브웨이 풀드포크 못 먹는다. 와 립이다. 이게 지금 드실 립이고요. 야 진짜 참을서. 야 이거 진짜 혹시 너뼈 빠지는 거 보여주세요. 저희는 텐션을 일부러 너무 부드럽게 안 하고 조금 덜 주고 있어요. 좀더 식감이 살아있게. 네. 예전에는 무조건 부드럽게만 했는데 제 취향은 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뜯어먹는 걸 더 추구해가지고. 통째로 나온 립을 보니까 다들 감탄을 아주. 이거는 풍기는 향도 너무 좋아요. 자를 때는 뒤집어서 뼈대를 보고 자릅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먹을 만큼만 잘라주시고 더 먹겠다고 하면 여기서 다 먹겠지만 만약에 남게 되면 이따가 집에 갈 때 싸주십니다.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베이컨도 인당 한 줄씩 싸서 주시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때 뭐라도 받아가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립은 아까 설명대로 확실히 뜯는 맛이 있는데 전혀 질기거나 그러지 않고 살이 쫀쫀해요. 립 위에 뿌린 양파 크럼도 바삭하고 양파의 달달함도 느껴져서 같이 먹으니까 참 맛있네요. 또 고기가 제대로 익어서 뼈랑 살이 이렇게 잘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 바르면 뜨거워서 아야하니까 조심하세요. 베이컨입니다. 이 코스가 좋은 점이 고기가 다 덩어리째로 통으로 나오니까 눈도 너무 즐겁고 사진 찍을 맛도 나고 정말 재밌어요. 베이컨은 그릴에 한번 구워 나왔고요.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서 단짠의 정석을 곧 맛보게 될 겁니다. 토치한 적 양배추와 오렌지, 썬드라이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와 함께 먹을 거예요. 베이컨은 딱 먹었을 때 바로 짠맛이 느껴지기보다는 계속 씹다 보면 끝으로 갈수록 염도가 서서히 느껴집니다. 살도 탱탱하고 두께가 꽤 되기 때문에 씹으면 육즙이 막 흘러나와요. 이 옆에 마늘의 맛과 향이 상당히 나는 시금치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 뿌린 메이플 시럽 혹은 오렌지 같은 달달한 재료들이 베이컨의 짠맛도 중화시켜주고 상당히 잘 어울려서 앞으로 집에서도 이 조합으로 많이 해먹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무슨 배추를 말고 계신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훈연한 배추에 육수를 부어서 지금까지 먹은 고기의 기름짐을 한번 싹 내려주는 국물 요리예요. 배추를 훈연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국물에 푹 담갔는데도 아삭함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이 육수는 이따가 뒤에 나올 브리스킷을 끓여 만든 육수의 명란을 푼 건데요. 짭짤한 편이라서 달달한 배추의 맛이 더 도드라집니다. 이 육수는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갈비탕에 그 하얀 곰탕을 조금 섞은 느낌? 감칠맛이 갈비탕만큼은 아닌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계속 땡기는 맛이긴 해요.
이 육수 베이스로 점심엔 쌀국수로 나간다고 하는데 쌀국수랑도 매칭이 잘 되는 육수입니다. 이제 닭이 나옵니다.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한 닭다리살이에요. 소스는 그 홀스레디시 있잖아요. 서양 고추냉이. 그거를 갈아서 마요네즈와 섞은 겁니다. 그래서 알싸하고 고소한 우리가 흔히 먹는 와사비 마요 소스 그 맛이 나요. 이건 굽네 치킨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예상 가능한 맛일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는 확실히 살이 더 통통하고 연합니다. 만약에 먹다가 난 좀 느끼하다 싶으면 아까 나왔던 바베큐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느끼함을 좀 내려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구운 채소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주면 채소 안 먹는 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건 브리스킷입니다. 브리스킷이 소의 앞가슴살이라 뻑뻑하고 질길 수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부드럽고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냐가 관건이죠. 이건 아까 풀드포크처럼 찢어 먹는 건 아니고 스테이크처럼 썰어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고기 겉부분에 선홍빛이 도는 게 보이시죠? 저게 스모크링이라고 훈연이 잘 됐다는 증거 같은 거라고 합니다. 위에 뿌리는 건 브리스킷의 육즙인데 와, 이게 나라다.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브리스킷 써는 거 한번 보고 가시죠. 진짜 보고만 있어도 맛있지 않나요? 육즙을 위에 뿌려주니까 더 촉촉하고 이건 뭐 칼이 필요 없네요. 그냥 포크로 잘라서 떠서 먹으면 돼요. 역시 소라서 맛이 좀 달라요. 그 진하고 풍부한 고기의 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아니 12시간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즙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이 브리스킷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또 만들 거예요. 다시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사실 이때쯤 되면 슬슬 배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를 넷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안에 고기 폭탄이라서 양은 충분하고 이미 배가 좀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식사로 카레와 마제소바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수 먹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면 돼요. 카레에도 브리스킷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밥은 그 날리는 쌀 있잖아요. 자스민 라이스라고 그 쌀인데 고수까지 들어가니까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카레도 먹어보면 정말 진하고 감칠맛도 좋은데 이것도 꽤나 오래 끓인 것 같아요. 마제소바는 이ren거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조금 먹어서 맛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나오고 식사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츠 바베큐에서 바베큐 오마카세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아주 기억에 남는 식사였어요. 처음엔 너무 고기만 나와서 좀만 먹다가 질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고기가 생각보다 담백하고 양념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끝까지 먹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에 또 가요. 제가 촬영하면서 먹느라 고기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연어나 양고기도 훈연하시던데 다음엔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바베큐를 이렇게 통으로 앞에서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문츠님도 하는 말씀이 이왕 한번 오셨을 때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이 드시라는 의미에서 고기도 섭섭치 않게 주신다고 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환장하실 거예요. 다만 처음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천천히 달라고 요청했었고 식사하는 곳이 별도의 룸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 안에 손님이 좀 차면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실 분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더 먹고 싶으면 앵콜로 나중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못 먹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못 드신대요. 이게 양이 꽤 많으니까 오시려면 필히 위를 좀 넉넉히 비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편집하느라고 문츠님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아마 제 덕에 조회수 좀 올라갔을 겁니다. 기브앤테이크니까 제 것도 와서 좀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